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 수익 비용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대응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수익에 맞춰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뒤에 보시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있잖아요. 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되려면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되려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이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건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나오면 꼭 분개하십시오. 그래서 12월 31일 날 천주에 5,000원 됐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 얼마 된 거예요? 500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요 10월 며칠이요? 12일 날 거기 보시면 500주를 팔았는데 4,900원에 처분하고 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손해 본 거죠. 왜냐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4,900원에 팔았죠.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얼마 받았냐면 계산기가 4,900원 곱하기 500조 하면 245만원 받은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증권은 원래 5,000원이었으니까 250이었죠. 그러면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250짜리 245에 팔면은 손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게 5,100원이 됐어요. 500주가. 그러면 얼마 올랐죠? 5만원 올랐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만원 올랐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5,000원에서 4,900원 됐으니까 100원. 5,100원에서 아니 그 5,000원에서 5,100원 됐으니까 얼마요? 100원.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판매만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은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1번은 말장난이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거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죠?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5천만원에 200에 50. 그래서 5250이고요. 거기 보시면 직원 교육비 있죠? 요건 뭘로 처리해요? 교육 훈련비로 처리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 있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정답 1번이죠. 왜냐면 자산 물어봤는데 1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어떻게 찾으셔도 되냐면 요거 있잖아요. 컨트롤 뭐야? F. 그래서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무슨 부채라고 있어요? 비유동 부채. 되셨죠? 그 다음에 7번. 이건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일단 3번, 4번은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3번,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할증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이냐면 할인이라는 거는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싸게 발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할인 행사 그러면 싼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발행하는데 그럼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손해 보는 거를 이자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개념이고 할증 발행이라는 거는 비싸게 발행하는 거죠. 그럼 비싸게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자를 적게 주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자는 매년 감소가 아니고 뭐예요? 증가예요. 왜냐면 이 할인 발행 자체가 이자를 더 주는 거라.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보시면 1기 회계연도 중 10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원인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매입했는데 취득부대 비용 얼마 있었죠? 50만원. 무슨 법이요? 정액법. 정액법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취득은 500 아니에요. 550이에요. 왜냐면 부대 비용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얼마죠? 100. 그 다음에 몇 년이래요? 네, 거기 보시면은 5년이래요. 그래서 나누기 몇이요? 5. 그래서 계산기 꼭. 450에서 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9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0월 1일.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끝에 월할 상각. 이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에 거기 보시면 몇 월 달에 사셨다고요? 10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서 얼마예요? 예, 1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50에서 100 빼고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22만 5천원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3번인데 지금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으면은 뭘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공식 기억 안 나면은 공식 다시 뭐 하시고요? 외우시고. 어차피 여기에서 맨날 60점 맞다가 시험장 가서 70점 찍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에서 70점 넘다가 시험장 가서 60점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도 중요하긴 한데 시험장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60점 못 넘다가 70점 넘어갖고 붙은 것도 있어요. 그 제 메일에 있는데 찾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도 안 지웠더니 지금 이메일 지울 게 한 몇천 개 돼요. 근데 거기에 그분 어떻게 붙었냐고 물어봤더니 운이 좋았죠. 이론 12개인가 맞았대요. 12개인가 11개. 왜냐면 15개가 다 보던 거에서 나왔대요. 그 주에 본 거에서. 근데 천재는 아니니까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1개인가 12개 맞고 원래 실기는 웬만하면 50점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개 넘으면 거의 합격 점수에 가까이 가요. 실기는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50점대 나와요. 그럼 이론 10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20점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서 붙는 거예요. 근데 이론 10개 맞는 게 실기 50점 넘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기계시간. 무슨 시간으로 나눈대요? 기계시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을 나눌 건데 무슨 시간으로 나눌 거라고요? 기계시간. 그러면 기계시간이 총 1000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A는 몇 시간이죠? 600. 그래서 18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 그래서 여기에 제조 간접비.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제조 원가죠? 그래서 700 더하기 400 더하기 180 해서 1200 얼마요? 80.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거 많이 써요. 분수. 그러면 항상 분수는 전체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12달이니까 12분의 몇이요? 3. 이런 식으로 분수 많이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정답 4번이에요. 우리 원가 행태에는 뭐뭐뭐 있다 그랬냐면 변동비하고 뭐 있어요?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하는데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습니다. 얘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매출원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T자 문제입니다. 일단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기본원가. 기본원가가 재료비하고 뭐예요? 노무비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거기에 있는 걸로만 적어드리면. 근데 기초 제공품은 없죠?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모요 제공품. 그러면 기본원가가 얼마예요? 50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가 30. 기말 제공품 얼마예요? 40. 그러면 단기 제품도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다음에 할 게 무슨 계정이죠? 제품 계정이죠.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얼마요? 10.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요? 2번. 30. 이런 문제는 대부분 T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번 제조원가 명세서죠. 우리 제가 제공품하고 제조원가 뭐라 그래요? 명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품 들어간 거 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인데 이 문제 나오면 이거 기억하세요. 순매출액.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거기 얼마예요? 매출액 5천 빼기 200 하면 얼마 나와요? 4,800. 참고로 대손금은 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어디에서 뺀다고요? 세액. 공급가액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저기 뭐냐 아이스크림 싸게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판매장려금. 아이스크림 그 대리점에서 싸게 해서라도 잔뜩 팔아버리면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은 저기 뭐냐 위에 대기업에서 판매장려금이 나온대요. 예. 그럼 그게 싸게 해서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세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근데 물건으로 받으면 세금 내셔야 돼요. 돈으로 받는 건 상관없어요. 판매장려금이 있고 판매장려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경우 있어요. 물건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돈으로 받은 건 세금 안 내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 과세거래. 우리 과세거래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정답은 4번.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과세가 아니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은 며칠이라고요? 20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실무시험 문제 1번 여기로 와주세요. 거래처 등록 오셔서 3, 4, 2, 5. 속도가 좀 빠를 건데 이렇게 안 풀면 2시간에 하나를 못 풀어요. 현형 상사 1, 2, 4, 2, 9, 7, 4, 6, 2, 4 부현형 제조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10 학동 끝.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요거 꼭 기억하세요. 번호 있으면 그냥 번호 치는 겁니다. 그래서 833번 가셔서 현금 조교 9번에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끝. 그리고 띄어쓰기 꼭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렇게 되죠. 원가 명세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가 명세서 가서 복리후생비가 320이 아니고 얼마래요? 230 고치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5억 5천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서 여기 제품 매출원가 가면 있다 그랬죠. 여기 단기제품을 얼마로 고쳐요? 5억 5천 고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8,800 적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잉여금 가서 여기를 8,800으로 고치고 미처분이 1억 2,500. 그래서 1억 2,5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요? 2월 이익 잉여금 가서 여기 1억 2,500 고치고 대차차액 안 뜨죠? 그러면 끝. 이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 더 맞으면요 이론 2개 더 틀려도 돼요. 이거 거의 4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틀리면 이론에서 몇 개를 더 맞아야 돼요? 2개를 더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론 2개 더 틀리는 게 이거 맞추는 거, 그 이론에서 2개 더 맞추는 게 이거 맞추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 점표. 우리 퇴직연금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래서 7월 30일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급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여기도 1,000만원. 그 다음에 8월 28일 푸시기 전에 우리 대손 충당금은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보요, 미수금, 영업, 외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 300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단기 대여금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여금은 얼마 못 받게 됐죠? 500 부영.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왜요? 매출 채권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이거 잘 나와요. 아니요,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제가 저렇게 써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대손 충당금 치잖아요. 요거 선택해야 된다고. 네, 쓰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10월 1일 이거는 외우세요.
일단 대변의 현금 20, 회사는 이를 뭘로 처리했대요?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 있죠? 그 차이나는 금액은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샀으니까 뭘로 처리해요? 차량 운반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면은 국가한테 나 돈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차액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내가 이거를 사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보라고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 그래서 차값하고 집값에 이런 국공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7일은 수출했습니다. 매출의 수출 ABC. 대변에 뭐 파셨냐면 제품 팔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지금 일반 전표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23일하고 10월 7일. 우리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요번 주에 요거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9월 며칠이냐? 23일 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0달러 곱하기 1,200원. 그래서 360. 그 다음에 저기 도착 일자는 쓸데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돈을 언제 했죠? 10월 7일 날. 그러면 3,000달러 곱하기 얼마요? 1,400원. 그러면은 420만원. 그래서 대변 말고 차변에 통장으로는 420 들어온 거예요. 얼마요? 420. 원래 받기로 한 외상대금은 얼마였죠? 360이었죠. ABC. 그래서 결론은 60만원 뭐 했어요? 더 받았죠? 더 받았죠. 외환 차익. 외화 관련돼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적.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이 두 가지 차이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월 21일. 그래서 10월 21일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이럴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5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15.4%. 진짜 15.4% 떼어요. 그래서 77,000원.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요? 선납세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장에 돈 넣어봤자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은행에 돈이 모이고 있어요. 은행에 목돈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자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은 게 낫다는 얘기예요. 투자하는 것보다. 맞잖아요. 부동산은 오를 대로 올랐고 비트코인도 오락가락하고 최근에 뭐 오징어 코인이라고 누가 만들었다면서요. 사기치고 도망갔대요. 몇십만 원인가 몇백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몇백원? 그거 만든 사람이 다 팔아먹고 도망갔대요. 아마 만든 그거 산 사람들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만든 놈이 다 팔아먹고 도망갔대.
그 다음에 11월 1일 카드로 결제했죠? 네,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무슨 비? 접대비. 그 다음에 카드는 뭐라고요? 미지급금. 그리고 분계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이게 잘 기억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별도로 적어드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싸움이에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이자 수익하고 보통 예금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계 잘 하시려면 대답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대답 잘해서 떨어지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1대1로 하신 분 붙었다고. 제가 1대1로 가르치면 100% 붙일 자신은 있어요.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가버릴 거니까. 일반 점표에는 부대비용, 부대 부가세 대급분이 안 들어가요. 저거 할 때만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 마감 분할. 예, 그것만 부가세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가세 쓸 일이 없어요. 일반 점표. 그렇죠.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나와야 되면 무조건 메인 매출 점표에다 넣어야 돼요. 그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 빼고. 그 다음에 9월 30일 팔았죠? 이런 거는 한 10개씩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과세의 영광 패션의 대변의 제품 매출 5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0. 차변의 현찰로 얼마 받았죠? 3천. 현금이 아니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3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죠? 받을 2,500. 10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러면 1000cc 넘는 차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에 불공되는 거예요. 우주 요번에 틀렸어. 그럼 체크해놨다 다음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안 그러면은 공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뭐 아직까지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는데 공부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아요.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참고로 게임하다 죽은 사람은 있죠. 근데 공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조만간 다가오잖아요. 그날이 수능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공부 때문에 죽는 거지 공부하다가 죽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슬퍼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나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저 회사 다닐 때 술 못 먹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술 때문에 죽는 애들 꼭 나오잖아요. 연초에 신입사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맥이잖아요. 아무리 요즘 신입사원들이 뭐 말을 듣네 안 듣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생활 하려면 먹이면 먹어야지. 그 다음에 11월 5일은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그리고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교육 나왔죠? 네. 서석 컨설팅 교육받은 뭐라고요? 교육훈련비 55만원. 먼저 줬다 성급금. 나머지는 한 달 후니까 미지급금 얼마요? 45만원. 그 다음에 11월 12일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원에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출에 뭔가요? 현과. 카드면은요? 카과. 세금 계산서면은요? 과세.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 사원이요? 박사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얼마예요? 20. 세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220. 그 다음에 12월 10일 카드로 결제했죠? 매입의 카과 하나로마트
차변의 생산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100 왜냐면 세금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미지 급금 110 무슨 카드요? 하나카드. 12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리고 수입 나오면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수입은 거래처는 항상 세관이에요. 그리고 뭐만에게 처리한다? 부가세만. 왜냐면 수입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이유는 부가세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누구는 샀는데 부가세 안 내고 누구는 샀는데 부가세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의 수입 부산세관역 차변에 부가세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가로에 써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거. 그게 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돈은 보통 예금 얼마요? 500.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 수입하는 회사 가시면 세관 관련돼서는 수수료 주고 업체들 써요. 거기에서 다 해주고 우리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면 건당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뭐 다 줘요. 운반비 얼마 들었다 뭐 얼마 들었다 다 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집안 형광등 갈아주잖아요. 돈만 주면. 우리 집 청소도 해주잖아요. 뭐만 주면요? 돈만 주면. 그래서 앞으로 진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몸으로 때워야지. 네, 문제 4번 보시면은요. 수정 문제. 8월 15일 매출거래처로 처리를 했는데 당사 생산부문 직원이죠. 그러면 500번대 뭐요? 복리 후생비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현금 이렇게 적고 몇 월 며칠 가세요? 8월 15일 일반 전표. 아이고 8월 15일 갔더니 뭘로 되어 있죠? 접대비로 되어 있죠. 얘를 뭘로 고쳐요? 복리 후생비인데 몇 번대? 500번대 생산이니까. 그 다음에 9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수익적 지출, 두 번째 줄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반은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래서 공장 건물 공사죠. 그래서 건물 얼마요? 100.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무슨 비요? 수선비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가세요? 9월 22일 갔더니 수선비가 200으로 되어 있죠. 요걸 얼마로 고치세요? 100. 그 다음에 차변에 뭐요? 건물. 공장 건물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공장 건물은 없어요. 그냥 건물. 그런 건 이제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든 뭐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시험 보는 날까지니까. 뭐 그 다음 시험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5번.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시면은요. 1번은 수동, 2번은 자동, 3번도 자동.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무슨 처리했다? 자산 처리. 모르면 감소, 대변에 소모품.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뭐요? 소모품 B. 그래서 제가 모르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 거 쓰자?
올해 거. 수익 비용은요? 내년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올해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액이 올해 거잖아요. 맞죠? 네. 언제 쓴 거예요? 올해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33만 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45, 33, 12. 12는 내년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사용액이라는 건 올해 쓴 거잖아요. 헷갈리시면 여기에다 맞춰서 일단 하세요. 왜냐면 이게 답을 맞추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틀리면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어요. 이게 사람 맴이 그래요.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하고 싶고요. X가 많아지면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 일도 똑같잖아요. 맨날 혼나면 가기 싫어요. 근데 맨날 칭찬 들어. 그러면 눈은 떠질 거예요. 몸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생산직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 보시면 설정 전 잔액이 얼마래요? 1,500이래요. 그럼 얼마 부족해요? 500. 어렵진 않죠? 다음에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직은 2천이 필요한데 준비된 건 얼마밖에 없어요? 1,400. 그럼 얼마 부족해요? 6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 가서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퇴직급여 1200, 500번대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800번대 얼마예요? 600.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법이라고요? 충당 나오면 보충법. 모자른 것만큼 모아자, 채워주자. 이럴 때는 연금 충당 금액 거기다 넣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연금이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연금이 아니고 뭐예요? 퇴직급여잖아요. 맞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연금 나올 텐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저희 시험에.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뭐 하면 돼요? 고쳐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틀려. 그런 분들 시험장 가서 한두 개 실수하면은 떨어져요. 왜냐면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좋은 건 아닌데 길게 가려면 초반에 좀 힘들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길게 갔었을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한 번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 왜냐면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올라가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은 탑에 있었다가 한 번 쫙 미끄러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중간에 있거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언젠가 또 다시 치고 올라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버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초반엔 좀 힘든 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죽을 때까지 편한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그래서 4천만 원 나누기 몇이야? 0. 아니 그 나누기 5. 그럼 얼마 나와요? 800 나오죠. 근데 여기하고 아까 문제하고 차이점은 하나예요. 여기는 1월 달이죠. 네. 근데 아까는 몇 월 달이었죠? 10월 달이었죠.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800인데 생산부입니다. 생산부는 일반 감가상각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가서 얼마요? 8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뭐예요? 조회예요. 1번에 현재 나왔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2번에 부가세인데 거기 보시면 일반 매입세액이죠? 요거는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부가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3번도 돈 물어봤죠? 얘도 부가세 뭐요? 신고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재무
상태표 가셔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이에요? 6월이에요. 몇 월이요? 6월.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998135 빵빵빵. 그 다음에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뭐야? 왜 금액이 또 왜 이래? 417 651 375 맞나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시험 볼 때는. 실무 가면은 이런 거 대부분인데 왜 싫냐면 저는 이런 걸 보고 금액이 지저분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험 때 금액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드냐면 이게 답일까? 맞죠? 580 483 626 답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딱 떨어지게 5천 그 5억 8천 이러면은 답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어디요? 신고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 밑에 41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41번. 헷갈리시면 제 거 화면 보세요. 얼마 있어요? 15만원. 근데 세액 물어봤으니까 15,000원. 근데 이거는 전산세무 2급 배우면 맞춰요. 왜냐면 전산세무 2급에 이거 직접 타이핑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하고 나면은 부가가치세 찾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있어요. 고정자산. 근데 물어본 게 공급가액이에요? 세액이에요? 세액이죠? 그래서 얼마요? 420. 그리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한 3, 4개 풀었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2, 30개 풀고 가야 돼요. 못 풀어도. 진짜 많이 푸는 바는 뭐 시간이 허락하면은 한 3, 40개까지 풀기도 하는데 근데 참고로 2, 30개도 많이 풀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만큼 못 풀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1시 25분에 다음 거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